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모집 요강을 빠르게 분석해보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우리가 수시라든지 입시 전형을 봤을 때 학교를 그룹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중경외시에 이렇게 묶여있는 학교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경외시를 쓰는 친구들을 봤을 때 상향으로 뭐 서성안이라든지 또는 고대까지 우리가 상향으로 좀 치고 또 안정권역으로 그 아래의 학교들 뭐 건동원까지는 좀 안정권역으로 잡아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6개 카드를 썼을 때 지원자들의 그런 밸런스를 봤을 때 아무래도 중경외시를 다 가져가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호가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그룹에서 중앙대랑 경희대는 사실상 그렇게 호불호가 없는 학교들입니다. 근데 저 이쌤이 최근에 컨설팅을 하고 학생들을 만나봤을 때 이 외대랑 시립대의 경우는 학생들의 호불호가 조금은 존재하는 그런 학교들인데 그 이유를 저 이쌤이 유추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외대의 경우는 인문계열 전공으로 특수하게 편중돼 있죠. 그리고 시립대의 경우도 전공들을 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전공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특성화되어 있는 전공들이 진행되어 있는 대학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호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에요. 그리고 전형들을 좀 봤을 때도 다른 대학들과는 다르게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형을 소개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외대의 경우는 이제 전형을 크게 3가지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교과 전형인데 고교별 추천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그런 실질 데이터를 좀 봤을 때 보통 한 1점대 후반대 학생들이 일반고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고교별 추천 인원이 10명 정도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인원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평가 방식은 교과 100%로 학생들을 정량료로 해가지고 이제 뽑게 되는데 수능 최저가 국수영탐 기준으로 2합 4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중경외시 기준으로 좀 상위 학교라든지 좀 아래에 있는 학교들까지 살펴봤을 때 최저를 3합과 2합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외대가 2합을 가져가지만 이제 2합 4이기 때문에 개수는 줄지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포인트가 바로 외대에서는 이 교과에서 등급 환산 점수를 냈을 때 내신 등급으로 보통 학생들 정량화된 점수 환산값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해서 등급별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해서 그 중에 더 높은 값을 학생의 그런 환산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원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91점인데 내가 등급이 3등급이야. 근데 외대식으로 계산하면 91점이기 때문에 환산 점수 100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환산 점수 1000점으로 내신 1등급과 동일하게 이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로 좀 득이 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좀 일반고 중에 내신 등급 받기가 좀 어려운 학교라든지 또는 특목자사들 중에 예를 들어서 원점수는 뭐 93점인데 뭐 등급이 뭐 4등급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학교 학생들이 원래는 교과 전형은 꿈도 못 꿨지만 외대로 계산하면은 일반고 학생들과 좀 내신 등급 받기 쉬운 일반고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아무래도 좀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안 나오는 학교에 다닌다. 근데 내 점수가 좀 상위권 원점수가 좀 괜찮은 학교다라고 한다면 외대는 꼭 여러분들이 교과를 한번 환산값을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여기서 또 안정권역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 교과는 여러분들이 좀 독특하다는 부분 생각해 주시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이제 외대에서 는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사실 차이는 면접형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지만 서류평가 방식에서 진로 역량이 50%라는 점 그리고 서류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는데 학업 역량이 50%라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저 이쌤이 과거의 영상에서도 서류형에는 아무래도 좀 일반고 학생들이 비중이 좀 가져갈 거고 면접형의 경우는 좀 특목자사 학생들이 비중을 좀 가져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외대의 경우는 어문계열 쪽 전공이 많이 이렇게 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고 학생들이 좀 지원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외고 학생
학생들의 경우는 교과 편제라든지 본인들의 그런 활동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언어라든지 어문 쪽에 좀 치중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활기록부가 아무래도 이런 진로 역량이 좀 더 이렇게 좀 높게 평가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본다라고 하면 본인들은 좀 면접형으로 내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어문 계열 쪽에 좀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면접형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외대니까 좀 특목 라인들이 들어올 텐데 내가 아무래도 서류적인 부분이 우리 학교가 생기부가 좀 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내 내신 성적으로 밀고 가자. 학업 역량이 있는 이 서류형으로 밀고 가자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원자들이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저 이쌤이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전년도의 입시 결과 커트라인, 학교에서 발표한 커트라인을 좀 본다면, 자, 25학년도 이제 면접형 내신 70% 컷이 대략적으로 3.58이었다라는 거고, 서류형의 경우는 2.94였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전형들의 면접형에도 일반고 학생들이 당연히 합격이 되고요. 서류형에도 특목자사 학생들이 합격이 됩니다. 근데 발표 자료를 이제 외대의 경우는 이렇게 분포표로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외대를 합격하는 친구들은 저 이쌤은 1점대 후반에서 좀 넉넉 잡아 한 2점대 초반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1, 2등급의 학생들,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특목자사보다는 일반고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분포 합격생들을 봤을 때 서류형의 학생들이 합격생들이 1등급부터 2등급 사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고에서 외대를 합격하고자 하는 그 최상위권역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서류형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면접형을 고려하는 게 저 이쌤은 한 가지의 좀 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대는 이 학교장 추천 면접형 서류형 수시 모집 전 전형에서 중복 지원 가능하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전년도에 이 학생부 교과 수능 최저 충족률은 약 55.6%였습니다. 아무래도 2합 4로 가져가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절반은 최저를 좀 못 맞췄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 이쌤이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3개의 전공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했을 때 거의 끝까지 합격했던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 전공을 저 이쌤 보고 맞춰달라, 올해도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컨설팅 통해서 좀 맞춰주세요 한다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아니 애초에 빵꾸가 나는 그 전공을 어떻게 사람이 맞춥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전공이 올해 빵꾸가 날 건데 그거를 여러분한테만 이야기할까요? 컨설팅 그분이 여러 사람들한테도 다 공개를 할 거고, 설명회에서도 이 A 전공이 빵꾸가 날 거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럼 그게 빵꾸가 날까요 올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사실 빵꾸가 나는 상황은 저 이쌤이 다른 영상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좀 인원이 적은 전공에 수능 최저가 좀 높은 대학에서 그 전년도 입결이 높게 형성이 됐을 때 빵꾸가 나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식도 요즘 대학들이 워낙 입학 설명회 때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다라고 보장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전형을 살펴볼 텐데, 서울시립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고교별 추천 인원은 20명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근데 전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교과 내신 평균 커트라인이 공식적으로 인문계열은 2.0, 자연계열은 1.85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교별 추천 인원이 20명 정도면 추천 인원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되진 않습니다. 물론 내신 등급이 아주 낮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인원이 꽉 채워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보통의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본다면 추천 인원 다 채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의 경우는 평가 방식에서 좀 특이점이 있는데, 교과 90%와 이제 올해엔 교과 정성평가 10%로, 이 정성평가가 어떤 거냐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생활기록부 서류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이제 학업 성취도라든지 진로 및 전공 분야의 이 교과 이수랑 학습 등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다른 대학들이 이미 과거부터 이러한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살펴서 서류 평가하는 방식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른 대학들 사례를 좀 살펴봤을 때 이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 영역은 사실상 합부를 특출나게 이 영역으로 인해서 결정되진 않는다라고 보통 다른 대학들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선택 과목에서의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또는 본인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준비를 했을 때 그러한 전공들이 아무래도 인기 전공과 비인기 전공으로 좀 구분이 되겠죠.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또는 비선호하는 전공. 그래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이 서울시립대 안에서의 입결 차이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전공들을 좀 살펴보면 좀 특성화되어 있는 전공들과 다른 대학들이 보통 개설되어 있지 않은 전공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서 시립대학교 입학처에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라는 그 탭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들 또는 본인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그런 전공들이 이 대학의 어떤 전공들에 좀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전공을 좀 지원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원 전략을 좀 짜실 때 도움 받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 국수, 영탐 이 세 과목 중에 3합 8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부터 이 3합 8이라는 게 전년도 대비했을 때 수능 최저가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화되는 점이 분명히 학생들 입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교과 정성평가 10%가 들어가는 영역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냥 정량적인 영역에서의 입결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입결적인 상황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1점대 후반대 학생들이 고려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내가 선택 과목 좀 잘 형성하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1점대 후반대 학생이라고 한다면 최저만 맞춘다라는 가정하에 교과 전형 지원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종합 전형으로 가게 되면 이제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구분되는데 면접형은 이제 서류에서 3배수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들 중에 면접을 보고 서류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는데 실제로 모든 전공이 다 면접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서류형에서 이제 경영학부만 좀 서류형으로 실시를 하는데 경영학부의 또 일부 인원은 면접형으로도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경영학부를 제외한 다른 전공을 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면 그냥 면접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교하게 되면 사실 올해의 경우는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모집 단위의 경우도 전년도에는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구분이 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서류형의 경영학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류형에서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상 전년도의 입결이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저 이쌤은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 내신 등급만 가지고 선발되는 게 아니어서 전년도 입결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더군다나 시립대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대의 경우도 이 특목자사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균 커트라인은 당연히 4등급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섞여서 그냥 평균 등급 컷은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년도 내신 컷 이 학종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크게 고려하시진 않으셔도 된다. 근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이 쌤이 공개된 자료를 또 되게 이렇게 좀 정확한 값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학생들을 쭉 일렬로 세워서 평균 컷입니다. 이렇게 교과 전형처럼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전공별로 평균 커트라인을 보고 저 이쌤이 다시 계산한 값이 인문계열이 대략적으로 2.9였고 자연계열이 2.6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목자사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내가 일반 고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기준값보다는 좀 더 높게 형성이 돼야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내가 특목자사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시립대를 보내는 참고로 특목자사에서는 시립대를 또
안 보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특목자사인데 시립대를 보내는 학교라고 한다면 보통 그 전년도 전전년도 과거 데이터에 입결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입결 학교에서 상담 받으셔가지고 내가 시립대에 종합으로 좀 지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